강자에게는 미국놈, 일본놈, 중국놈 하면서 놈을 붙여 깔아내리고 제3국 사람들에게는 사람이라는 말을 붙여 존중을 표하는 이상한 나라. 무려 38년 동안 한국에서 기자 생활을 한 마이클 브린 기자의 30가지 한국인의 특징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인의 특징 중 빼놓을 수 없는 게 또 정의 문화인데요. 한국인들이 정을 느끼는 대상은 강아지부터 사람까지 누군가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약한 대상을 보면 참지 못하고 나서 보호하려는 특성이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지켜주고 싶은 대상 1위로 급부상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얀마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부 차원뿐 아니라 민간단체들까지 모두 발벗고 나서 군부 정권과 중국으로부터 미얀마를 보호하고 그들의 자주적 독립성을 지켜주기 위한 많은 조치들이 나오고 있다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4.4 미얀마 연방의회 대표위원회 UN 특사는 최근 UN 안보리에서 이 같은 요구를 했습니다. 만약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면 UN 안보리는 그 나라의 국민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UN 안보리는 다른 나라들이 미얀마에 무기를 팔지 못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미얀마 군부가 더 이상 무력을 자행하지 못하도록 국제평화유지군을 양곤과 만달레이 등에 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나 4.4 특사는 한국 정부를 콕 집어 언급하며 미얀마 국민들이 군부의 살상과 고문, 체포를 피해 도망칠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여기에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한다. 우리는 물과 식량, 약품이 필요하다. 미얀마는 군부의 무차별 진압에 의해 탄압받고 있으며 시민들의 불복종 운동이 계속되면서 군부가 통제력을 상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얀마의 이같이 간절한 요청은 시민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얀마 양곤의 한국 대사관 앞에는 무릎을 꿇고 앉은 수십 명의 앳된 여성들이 서툰 한국어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미얀마 다곤대학 한국어학과 학생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뿐 아니라 현재 SNS상에서는 BTS, NCT, 엑소 등 유명 K-POP 스타 팬들을 중심으로 미얀마의 실상을 알리며 도움을 호소하는 한국어로 뒤덮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선택한 정부와 민주주의를 원한다.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는 시민들이 바라던 것이 아니며 자신들의 저항을 한국이 지지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사실 버마와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2019년 9월 초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미얀마를 방문했고 아웅산 수치 여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지원으로 양곤에 여의도 면적 크기의 한국형 산업단지가 세워질 예정으로 한국 미얀마 비즈니스 포럼도 개막해서 한국과 미얀마의 경제인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의 은행연합회는 미얀마 은행협회와 금융지식 공유 프로그램 협약을 체결했고 산림청은 미얀마에 산불진화 차량 5대를 기증했습니다. 현지 미얀마 한인봉제협회는 양곤 북부의 흘레이 마을에 우물을 기증한 바도 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닥쳤을 당시에도 NGO 단체인 지구촌 나눔운동은 위기를 맞은 미얀마의 방역물품 지원을 위해 모금운동을 전개했고 부산국제교류재단은 양곤시에 긴급 의료물품을 지원했습니다. 포이카는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코로나19 대응 방역물품과 생필품 3억 4천만원어치를 지원한다고 밝혔고 로힝야 난민을 위해 1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작년 11월 16일에는 한국 정부가 미얀마에 약 5억 5천만원 상당의 코로나19 신속 항원 진단키트 지원을 마무리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미얀마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대한민국의 지원을 받으며 성장해 나가고 있는 나라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얀마인들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미얀마인들의 대부분은 한국의 영화, 노래, 춤에 거의 중독에 가까운 수준이며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이 좋고 방송에서도 한국 드라마, 영화는 물론 뮤직비디오나 예능까지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에도 한국 제품 진열대가 따로 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미얀마인들의 관심은 꽤나 각별합니다. 한국의 소프트 파워가 미얀마인들
국민들에게 지대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과 환경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들 자기 주머니 챙겨가며 이익 챙기기에 바쁜 아세안의 다른 나라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미얀마에 있어 한국이 가지는 의미는 소프트파워 대국이자 민주주의 국가로서 남다른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아세안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온 미얀마인들을 지지하기는커녕 항상 군부를 지지했고 미얀마인들을 무시해왔습니다. 그들을 이에 타산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배신과 배반은 근현대 미얀마 역사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원칙에 입각해 민주주의를 자력으로 쟁취한 나라입니다. 버마인 모두가 민주주의 선진국인 한국에 기대하며 롤모델로 삼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제 아무리 대한민국이라고 해도 단독으로 미얀마를 구해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되찾기 위해서는 국제적 연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최근 문 대통령은 방한 중인 미국 안토니 블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을 만나 강력한 한미동맹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과 관련해 세계사에 유례가 없는 동맹 성공의 모범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은 한국과 함께 피 흘리며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 한국이 단기간에 민주화와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많은 협력을 해줬다. 나아가 한국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책임 동맹으로 기후변화, 코로나, 사이버 대테러 등 글로벌 도전 대응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이날 만남에서 미국 측의 입장 표명 중에 유난히 눈길이 가는 말이 있었습니다. 블렁컨 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은 미얀마 문제에 있어 한국 정부가 관여해줘서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특히나 문 대통령은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이력을 언급하며 군부에 저항하는 미얀마 국민들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40년 전 광주 민주화 운동 등 군부 독재에 저항하며 민주주의를 이룩한 경험이 있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미얀마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에 더욱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데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으며 미얀마 국민들의 평화적인 시위에 대한 폭력적 진압과 자유에 대한 억압을 강력히 규탄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얀마의 민주주의의 평화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가능한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얀마를 향한 대한민국의 의지는 강경합니다. 우선 정부는 미얀마에 대한 군용물자 수출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산업용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 허가도 엄격하게 심사해 나갈 계획으로 화학물질 등 이중 용도 물자 또한 여기에 해당됩니다. 아울러 미얀마 측과의 국방 및 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 군 장교와 경찰 대상 위탁 교육 등이 진행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얀마에 대한 경제 협력 사업도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얀마에 대한 한국의 유무상 개발 협력 규모는 2019년 기준 약 1020억 원 규모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직간접적인 군사 지원 또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미얀마 측에서는 유엔에 평화유지군 파병을 요청하고 있지만 안전보장이사회에 들어있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쉽지 않을 듯 보입니다. 하지만 미얀마의 민주화를 향한 미국의 의지가 강하고 한국 정부 또한 같은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미국과 동맹국을 중심으로 한 독자적인 파병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번 사태에 평화 유지 목적의 파병을 하게 된다면 일본을 밀어내고 자유와 평화를 지킨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를 굳혀 G7 입성에 한 발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에 대해 일본은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앞서 미얀마 쿠데타가 민주화 과정이 훼손되는 사태라고 규정하고 민주적 정치체제 조기 회복과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석방을 요구하는 모테기 도시미스 외무상 담화를 발표했으나 제재에 관해서는 상당히 유보적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모테기 외무상은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제재를 검토하느냐는 물음에 일본은 군부를 포함해 미얀마 측에 다양한 의사소통 경로를 가진 나라이며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미얀마의 동향 등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을 작은 중국이라며 조롱할 때는 언제고 막상 중국의 위협 속에 미얀마가 위기를 맞이하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현지 기업의 활동에 제약이 생길 가능성도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무역진흥기구에 의하면 미얀마에 진출한 일본계 기업은 지난달 말 기준 436개사로 2012년 3월 말과 비교해서 8배로 늘었습니다. 미얀마인들이 일본과 같은 아세안 국가들에 대해 감정이 좋지 않은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필요할 때는 단물을 빨고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생길 것 같으면 배신과 배반을 서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한민국의 군병력이 파병될 경우 직접적인 무력 갈등보다는 미얀마 현지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사사 미얀마 유엔 대사는 실제로 한국이 미얀마 국민들과 민주화 인사들의 도피처가 될 수 있는 미얀마 7개 지역의 세이프존, 즉 중립안전지대를 만들어 지켜주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도 우리나라처럼 범죄율이 극히 낮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서 민주화가 될 경우 베트남이나 중국을 뛰어넘는 경제성장률과 한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 아세안 평화 유지의 파트너로 발돋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대한민국의 뜨거운 관심에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저항하는 현지 시민들은 온라인에서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응원의 감사를 표현한 게시물들에는 응원해줘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됐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미얀마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두 발 벗고 나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미얀마, 코리아 등의 해시태그로도 한국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냈습니다. 심지어 한 명의 미얀마 시민은 유튜브에 미얀마 국민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이유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영상에서 그는 현 상황에 대해 미얀마 국민들이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는 이유로 세계 각국에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줬는데 특히 한국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도움을 주려고 했다. 군부 쿠데타가 끝나면 한국과 미얀마는 둘도 없는 친구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6.25 때 매일 다양한 세계 뉴스를 한방에 쭉 보내드리는 푸시뉴스입니다. 프렘푸시와 함께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정말 유익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뉴스는 일본에서 C19 자경단의 횡포가 심각하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일본의 이슈에는 C19에서 최종 판정을 받은 개인이나 가정에 위해를 가하는 일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발생 건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사건의 내용은 아주 충격적입니다. 아베 정부는 그렇게 노력하는데 본인이 실수하고 조심 안 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장 꺼져라, 마을에 터뜨리고 다니지 말아라 라면서 낙서를 하거나 신원 공개로 를 가하는 것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C19 자경단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스스로 정의의 사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난 대학의 다이스케 교수는 아사히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파시즘이 작동되고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일본인들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권위에 따르지 않는 자들을 대신 처벌하는 것으로 스스로 작은 권력자가 되는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기사 내용은 이러한 C19 자경단을 비난하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집단이 생기게 되는 사회적 국가적인 잘못은 무엇인지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일본은 앞으로도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가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세계 역사에 도태되어가는 일본의 모습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다음 소식은 백악관이 앤서니 파우치의 하원 청문회 증언을 막았다는 뉴스입니다. 방금 올라온 따끈한 속보입니다. 하원세출위원회에서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인 앤서니 파우치의 출석을 요구했는데 백악관에서 적극 만류했고 결국 파우치는 출석을 거부했다고 합니다. 백악관은 지금 파우치는 너무 바쁘다, 급한 일을 끝내놓고 다음 주 상원 청문회에 출석할 예정이다 라고 발표했는데 상원은 트럼프의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하원은 펠로시 하원 의장부터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트럼프와 파우치의 의견 대립을 생각해보면 파우치의 하원 청문회 출석은 트럼프에게는 안 좋은 상황이죠. 파우치는 주지사들과 함께 좀 더 엄격한 도시 봉쇄와 적극적인 대처를, 트럼프는 전면적인 개방 정책으로 경제 살리기를 주장하며 대립했습니다. 파우치는 트럼프의 지지자들로부터 무수히 공격을 받아왔고 트럼프도 그 지지자들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파우치를 비난했습니다. 조만간 트럼프가 파우치를 해고할 것이라는 소문은 진작 무성한 상황입니다. 대통령제가 대통령 마음대로인 제도인지는 트럼프를 통해 알게 되었네요. 정말 국가의 품격과 미래와 정의는 다 깔아뭉개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트럼프를 보면 대통령제로 망해가는 나라들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미국이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을까요? 다음 뉴스는 내재 면역학이 C19로부터 우리를 구해줄 수가 있을까 하는 분석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결핵 백신 BCG가 C19에 효과가 있다는 이론에 대한 분석 기사입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이론인데 일본인들은 BCG를 빠짐없이 맞은 특이 체질이라서 불행한 결과가 유별나게 적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 25개 이상의 대학 및 임상센터에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분석 기사에는 정확한 근거도 없는 엉터리 이론이라는 의견과 임상시험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C19에 영향이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의견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다는 쪽의 근거는 BCG를 접종한 지난 99년 동안 결핵 이외의 원인이 평균 25% 줄었다는 통계를 들고 있습니다. 어떤 효과를 미쳤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세계보건기구는 특별하지 않는 데이터다, 의미 없다 라고 그동안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학자들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인간의 면역 체계에 분명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C19에서 벗어나려고 모든 가능성을 다 검토하고 있는 인간의 처절한 몸부림을 봤습니다. 뭐라도 좋으니 빨리 극복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뉴스는 일본에서 음식 배달원들이 늘어났다는 소식입니다. 긴급사태 선언에 따라서 많은 음식점이 문을 닫으면서 배달 서비스로 영업을 하는 음식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들의 적극적인 영업으로 자택에서 시켜먹게 되는데 이 요리를 배달하는 배달원이 갑자기 대폭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지난번 뉴스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메달리스트인 국가대표 선수도 우버이츠를 하기로 했다고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배달 서비스 업체인 우버이츠는 서비스 개시 이후 5배가 넘는 계약 음식점이 생겼다고 하고 이에 따라 배달원도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후쿠오카현에서 일하고 있는 한 남성은 전동 바이크로 하루 80km, 약 30건가량의 배달을 한다고 합니다. 보수는 거리와 횟수에 따라 한 달 최대 40만엔, 약 458만원의 수입을 벌기도 합니다. 전파의 위험 때문에 쳐다보는 눈길이 좋지 않은 것을 느끼기도 하고 현관문 앞에 두고 가는 식이며 가능하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않는 정도로 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데이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C19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후에 그 배달원들이 실직하지 않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네요.